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토픽 예상 문제 5번째 시간인데요. 쓰기 53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유기견인데요. 자,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면 유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는 유기하다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유기하다는 여러분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이라고 하면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개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유기견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사람들이 버린 강아지, 버린 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선생님, 사람들이 버린 고양이는 뭐라고 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고양이는 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묘. 그래서 유기묘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버린 고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유기동물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유기견이고요. 네, 사람들이 버린 강아지, 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유기견 현황에 대한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조사 기관이 있고요. 네, 조사 대상은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첫 번째 어떻게 쓰는지 다 알죠? 네, 한번 볼까요? 동물협회에서 유기견 현황이 뭐예요? 네,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서 앞에는 조사 기관을 쓰고 무엇에 대해 어떤 토픽을 쓸 때는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동물협회에서 유기견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써야 하나요? 네, 여러분 조사 기관을 썼으면 다음은 이 첫 번째 그래프를 써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유기견 수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자, 단위는 마리라고 되어 있네요. 마리는 뭐예요? 유기견을 카운팅하는 유닛을 이야기하죠. 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쭉 보니까 2019년은 12만 마리, 2020년은 13만 마리, 2021년은 15만 마리, 2022년은 24만 마리라고 되어서 쭉 증가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여러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친구가 누구예요?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친구죠.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기견 수는 이걸 쓰는 거죠. 2019년 12만 마리, 2020년 13만 마리, 2021년 15만 마리, 2022년 24만 마리로 자, 몇 년? 4년간 자,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만약에 약 2배가 없다면 약 2배 써도 되고 또는 계속 증가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꾸준히 라는 말이 있고 지속적으로 라는 말도 있고 끊임없이 라는 말도 있죠. 네, 이런 뜻도 다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여러분? 네, 그러면 증가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가 원인 첫 번째는 뭐예요? 견주의 책임감 부족이에요. 두 번째는 값비싼 의료비, 세 번째는 동물 유기 행위의 낮은 처벌 수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선생님이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견주는 여러분 아까 견이 강아지라고 했죠? 주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주인의 책임감이 부족하다. 책임감이 뭐예요? 네, responsibility를 말하죠?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강아지를 죽을 때까지 키워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게 또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면, 개를 키우다 보면 아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런 동물들이 아플 때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값비싼 의료비 때문에, 값비싸다라고 하면 비싼 거예요. 네, 어때요? 부담이 되겠죠. 그쵸? 뭔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네,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동물 유기행위라고 했는데 동물을 버리는 그 행동, behavior, 그게 낮아요. 뭐가 낮아요? 처벌 수위. 그러니까 페널티가 아주 낮은 레벨이에요. 수위예요. 자, 한국에서는 동물관련법이라고 해가지고 동물관련법이 있는데 동물을 버리는 그 행위의 그 처벌, 페널티가 좀 낮다. 벌금도 뭐 별로 안 내도 되거나 아니면 뭔가 형벌도 마찬가지로 낮은 페널티 수위, 레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유기견이 증가한 원인은 우선 견주의 책임감 부족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값비싼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유기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은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쓰죠. 첫 번째 우선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라는 말을 쓰죠. 우선 첫 번째는 견주의 책임감 부족 명사 때문이다. 요거는 괜찮죠? 자, 그 다음으로 2번과 3번을 같이 썼습니다. 자, 값비싼 의료비 때문이다 해도 돼요. 그런데 앞에 때문이다를 써서 선생님 좀 다른 방법으로 써 보았는데 값비싼 의료비에 대한 어떤 부담, burden, 그치? 그것과 동물 유기행위에 자, 여기를 좀 바꿔봤어요.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도 앞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형용사를 명사로 바꿨네요. 낮은 것도 도 여기는 도를 씁니다. 유기견 증가에 자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네, 두 번째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처럼 유기견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견주의 책임감 부족을 들 수 있다. 자, 원인으로 라는 말이 있으면 보통 뒤에 무엇을을 들 수 있다 또는 무엇을을 꼽을 수 있다라는 말도 쓰죠. 네,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고 또한 and 여기서는 또한이라는 말을 썼고 의료비가 값비싸다는 점과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유기견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인 쓰는 방법은 여러분 꼭 마스터해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쓰기 54번에서 원인 쓰는 내용이 많죠. 그때 원인을 쓰는 방법을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너무 반복되니까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 쓰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외워서 여러분들이 53번 쓰기, 54번 쓰기에서도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해결 방안까지 한번 살펴보죠. 네, 마지막 해결 방안이에요. 지금 유기견이 증가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해결 방안,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반려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반려동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반려동물이 펫이에요. 펫. 예전에는 여러분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죠. 애완동물. 그쵸? 애완동물을 집에서 작고 귀여운 동물이라고 해서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써요. 그 이유는 반려라는 뜻은 항상 내 옆에서 친구처럼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나의 가족의 한 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동물 관련법을
더 강화, 더 strong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법이 뭐예요? 법은 law를 말하죠. 네, 아까 이렇게 동물을 버리는 그런 것들이 페널티가 낮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련 법을 더 strong, 더 세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유기견 입양을 장려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입양은 뭐냐면, 자, adoption을 말해요. adoption. 그 동물을 파는 어떤 가게에서 돈을 주고 동물을 사지 말고, 네, 유기견 센터 같은 데가 있죠. 유기견을 보호하는 그런 센터에서 입양,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고 해서 장려한다는 것은, 입양하세요. 여러분 입양하세요. 이렇게 레코멘드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물을 이제 버려진 동물들이 많으니까 또 새로운 그런 동물을 사는 것보다는 이미 버려진 그런 동물 중에서 한 마리를 내가 이렇게 집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유기견 입양을 하세요. 이것을 장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유기견 보호센터의 지원인데요. 여러분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또 지원을 많이 받아야 그 유기견, 유기동물들을 잘 서포트 해줄 수 있고, 잘 도와줄 수 있고, 잘 보살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유기견 보호센터에 서포트, 그러니까 돈도 좀 준다거나, 어떤 물건도 보낸다거나, 어떤 그런 지원,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읽어볼게요. 따라서 이러한 유기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려동물 관련법을 강화하고 둘째, 유기견 입양을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기견 보호센터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 써보았어요. 자, 해결 방안. 보통 마지막에 쓸 때 therefore라는 말을 많이 쓰죠. 따라서 뭐뭐기 위해서는 in order to, 그쵸? 그리고 뒤에는 아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선, 그 다음으로 이런 걸 사용했다면 해결 방안에서는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면 좋죠. 그리고 해야 한다를 여기다 또 쓰면 너무 반복이 되니까 해야 한다와 같은 뜻이죠. 뭐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emphasize, 강조하는 표현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공부할 내용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단어도 많았고 표현도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잘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유기견 문제는 또 54번의 주제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53번을 공부하면서 같이 54번도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코비드 이후로 유기견들이 정말 증가 많이 했다고 해요. 막상 키우고 나니까 그 동물 키우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람 키우는 것과 똑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동물을 딱 처음에 너무 키우고 싶어서 키웠는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유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해결 방안들이 있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3번 유기견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긴장할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너무 집중이 안 될 때는 좀 약간 기분 전환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다거나 잠깐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맞는다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잠깐 하면 또 기분 좋아지니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오늘도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 주 시험까지 우리 또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